예,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테슬라 차량을 계약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좀 올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차량을 시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보면서 이게 잘하는 일일까 하는 현타가 좀 오긴 했습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BMW G30이라고 하는 5 시리즈의 디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차를 처분하고 테슬라로 넘어갈 생각이긴 하거든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이제 고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BMW 차량을 운행한 지는 한 3년 됐고요. 이 차를 포함해서 BMW만 제가 쭉 연속적으로 한 13년 정도 차량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BMW 차량을 구입해서 느꼈던 그 감성은 이전에 국산차를 탔을 때와는 다른 운동 성능에 대한 부분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꽤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계속 고민 없이 BMW 차량을 계속 바꿔오면서 타고 있는 거기는 하고요. 굳이 테슬라 차량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전기 차량이 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운영비라고 하는 측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가솔린 차든 디젤 차든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고 하는 게 꽤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운영비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보다 솔찬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서는 큰 고민이 없지만 보증기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꽤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운영비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기차가 주는 이점은 굉장히 크고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기 충전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하에 내려가면 220V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는 있긴 하지만 파워큐브라고 하는 간이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신청이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테슬라 차량을 이제 인수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한번 해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회사 역시 전기 충전 시설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집밥과 회사밥이 다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파트 바로 뒤쪽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회사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슈퍼차저가 있어서 집밥과 회사밥이 없이 차량을 운행해보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큰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과감하게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추후에 실제 차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는지는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혹시 올릴 때마다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승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일부 동의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럼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제가 느낀 부분은 일단 첫째, 룸밀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야가 좁고 작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쿠페형 타입으로 돼 있어서 루프라인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야가 생각보다 되게 좁긴 하거든요. 제가 이전 모델 5 GT 모델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루프라인이 테슬라 모델 3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차량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도 생각보다 시야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더해서 룸밀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작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룸밀러로 뒤 확인하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운전석에 있는 사이드미러의 시야각이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독일차를 많이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차도 생각보다 특히 운전석의 시야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출고를 하시면은 광각미러로 바꾸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실제로 생각보다 좁긴 했으나 운행하는데 우와 이거 너무 좁아서 운행하지 못할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시승 시간이 아주 길진 않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서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덜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페시아 콘솔 쪽의 재질이 하이글로시인데 지문하고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G30 이 차량도 이 앞부분이 하이글로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틈틈이 닦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틈틈이 지문도 묻고 막 더러워져서 틈틈이 닦긴 하거든요. 근데 모델 3는
그 샌드 콘솔 전체의 이 재질이 딱 그래가지고 아주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뭔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자동차 마감에 대한 부분, 테슬라의 차량 자체의 마감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차량을 실제로 현재 아직 인수받지 못해서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품질에 대해서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좀 심하다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독일 차량 같은 경우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자동차 시장에서는 최고 품질의 차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량들이잖아요. 그런 차량을 타다가 테슬라 차량을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차량의 그 내부의 고급감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고급감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량에 붙어있는 다양한 조작 버튼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이 차량을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고 미니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것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심플하고 미니멀한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자동차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아직은 제가 테슬라 차량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단순하고 너무 없어서 굉장히 좀 허탈하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제작 품질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올려야 될 걸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참는 거지, 그게 좋아서 그 차량을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품질이 좋아서 다른 요소들이 그런 품질을 있게 해서 그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 품질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튼 오늘은 제가 야외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기 파주인데요, 이제 돌아서 다시 집으로 갈 예정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테슬라를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들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구입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차량을 살펴보시고 정말 시승도 한 2번 이상 한번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